인류가 떠나고 한 500년 지나면 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체르노빌급으로 멈춰 서 있는 당시 최고의 리조트 단지 되겠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이제 추석을 보내고 전국을 본격 탐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충주호 리조트 관광호텔입니다. 지금 이 주변으로 한번 걸어가 봅니다. 여기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가 붙여져 있는데요. 여기 침입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긴 궁금증을 유발하긴 합니다. 게다가 층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저런 데에 호기심으로 올라갔다가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내마 손해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통제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쉽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어차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항공기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이 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서 누가 유리창 잘 깨나 이러면서 막 돌을 던진 것 같은데요. 저 바로 앞에 하천대교가 이제 있습니다. 저도 저기로 이제 왔는데요. 저게 1985년에 건설됐고요. 저 다리를 건너는 이 지점에 리조트 단지가 펼쳐집니다. 빌라도 있고 또 호텔, 콘도도 있고 저쪽으로는 수영장도 있고 그 아래에는 수상 레저 시설도 있습니다. 과거 5공화국 말기에 조성이 된 곳이고요. 아무래도 여기 실세들과 힘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또 내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경치가 뛰어난 풍치지구에서 이런 대규모의 관광단지 조성 허가를 받으려면 당사자가 상당히 빽이 이제 있는 사람이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곳에 개발 신청을 했더라면 아마 한 800년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하실 텐데 일단 요약을 하자면 그 흔한 부지 문제, 진입로 문제 그것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또 자금난도 컸고요. 게다가 또 분양도 부실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래 되면 자금이 마르게 되고 또 금융권으로부터 당연히 압박이 시작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저 빨간 지붕이 마치 스위스 알프스 마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 코타 레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여기는 총 28동의 빌라인데요. 19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최초에 태국에 있던 상님이 423억을 투자했고요. 여기 회원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자, 건물은 총 28개지만 각 건물마다 호실이 8개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객실입니다. 약 200개가 넘는데요. 과거에 한참 리조트 단지 분양 같은 거 이런 게 유행했을 때 이런 거 한 동 정도 갖고 있으면 따박따박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따신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경치도 뛰어나고 또 그 당시 89년도면 아파트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아파트를 그냥 당첨만 되면 돈을 벌던 시절, 그때는 뭐든 잘 되던 또 시절이었습니다. 개인 펜션도 그럴듯하게 지어 놓으면 다 찾아가던 시절이었고, 그때부터 고도성장을 하면서 인구도 많고 호시절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 당시 10살 정도 되는 이제 어린이들이 지금은 한 40대 중반 후반 그 정도 될 건데요. 사회에서 중추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제 시청자들의 이제 주 연령대 사실은 조금 더 높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라도 이런 종류의 리조트에 휴가 때 부모님 손잡고 갔었던 기억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이 좀 있으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콘도가 도합 270실이고 건물이 정말 큽니다. 보시다시피요. 이걸 처리하기도 참 골치 아파 보입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창기에는 이것을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손님도 좀 받고 그러다가 95년도에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처리하기도 참 골치 아파 보입니다. 저 큰 덩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폭파를 시켜야 되는데 폭파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 비용의 한 반 이상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혜성같이 등장해가 저걸 살린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영업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연으로 저 공구리를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코타 레저타운이 이제 부지 문제 또 자금난으로 첫발부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경매 절차를 밟게 됐고 주인이 계속 손바뀜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이어받은 사람이 또 엄청난 부채를 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이상한 코스닥의 펀드 매니저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흙탕의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전체가 지금 폐건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리조트를 살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좀 뻥튀기 해서 어떤 자기 이익만 노리고 들어와서 계속 장난질만 치다가 여기서는 그 일이 끝나게 됐습니다. 전체가 지금 폐건물로 되어 있는데 저기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잠시 들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일대를 그래도 좀 살려보려고 충주시청에서 수상 레저 산업으로 좀 일으켜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게 이제 2020년자 뉴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진척이 없어 보이네요.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던 관광단지 중에 지금 제대로 살아남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온천지구나 해수욕장 또는 무슨 대형 사찰, 과거 수학여행단지 등등 예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없다고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군요. 자, 이곳의 나무가 어찌나 크게 자랐는지 저 4층짜리 건물보다 더 위로 지금 나무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완전히 자연에 덮여가는 인간의 흔적 이렇게 되겠는데요. 다큐멘터리 소재로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참 좋아 보이는데요. 저 멀리서 본 풍경은 빨간 지붕에다가 파란 호수 그리고 짙은 숲이 그림 그 자체입니다. 그림 그 자체인데 그 속을 이루고 있는 저 잊혀진 사연과 그 얽혀있는 돈 문제는 그야말로 얽히고 설킨 비극이 올시다. 이게 80년대에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지금의 상황과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초고속 성장 시대였고 뭘 해도 잘 됐으니까 이런 숙박 사업이 굳이 대기업 단계가 아니라도 조금 자본력이 있는 중소건설업자나 또 혹은 돈 많은 개인이 이런 걸 해도 크게 망하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대기업이 아니면 정부가 일을 벌여도 이제는 보장 못합니다. 자, 시대의 명확한 차이가 이제 느껴집니다. 그나저나 강우발 오늘은 충주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기를 이제 바라면서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